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유진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자본에 대한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50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2017년 12월 31일 장부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얻었다. 2017년 기초 자본은 얼마인가? 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가셔야 되냐면 저희는 이제 T계정을 그릴 거죠. 자, T계정이 기초는 1월 1일,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기말에 가면 이게 12월 31일이고 똑같이 기초와 부채, 자본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 자, 또 중요 포인트, 우리 이익잉여금 배웠을 때 어떤 거였죠, 여러분?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나는데 간단하게 설명해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나는데 이 이익이 어떻게 된다? 기말의 자본으로 이익잉여금으로 흘러간다 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저희 나온 자료를 한번 토대로 계산을 해볼게요. 자산 총액이 15만 원입니다. 15만 원이고요. 이쪽이 아니죠, 여러분. 자, 12월 31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말이죠. 기말에 기초가 아니고 자산. 기말 자산은 15만 원. 자, 부채는 8만 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기말 자본은 얼마인지 확인하실 수 있죠? 7만 원인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7만 원. 그럼 답이 7만 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자, 우리는 이거 기말이고 기말은 어떤 게 포함된 거다? 수익에서 비용을 뺀 이익이 포함된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수익이 30만 원. 비용이 28만 원. 그럼 이익이 얼마? 2만 원이죠. 그럼 2만 원이 어디? 이익잉여금으로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자본의 구성을 하고 있구나, 기말에. 자, 그걸 확인을 하신 후에요. 자, 그러면 7만 원은 2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기초가 얼마다? 네, 5만 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는 원래 5만 원, 3번이죠. 5만 원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니까 이익이 2만 원이야. 그럼 원래 5만 원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이익으로 2만 원을 받기 때문에 내가 기말에 7만 원이 되더라. 자본이 7만 원이 되더라. 자, 이런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문제 금방 푸실 수 있겠죠? 답은 3번입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개인 기업에서 자본금 계정에 차변에 기입되는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자본금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분개하나요? 차변에 현금, 자본 출자했으면 현금, 자, 대변에 자본금, 액면 발행했다면 기본 분개가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개인 기업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인출액, 출자액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본금 계정에 차변에 온다. 여기에 자본금이 온다. 대변은 뭐가 올지 모르겠지만 자, 차변에 오는 거래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기 2월에 그냥 정기에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정기의 자본금 그냥 그대로 넘어오죠. 자, 내가 기초에 자본금이 대변에 있었다고 해서 기말에 넘어가나요? 아니거든요. 다시 원래 자본은 대변 쪽에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정기 2월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자, 원시 출자액은 우리가 기초에 이 회사 설립을 할 때 출자 금액, 자, 출자 금액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 자본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랑 동일하거든요. 자,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보통 법인사업자에서 표현을 하는 거고 출자금, 출자액, 자, 이런 것들은 개인 사업자에서 보통 표현을 하는 건데 두 개 같다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인출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인출금은 개인 사업자 대표가 자, 돈을 그냥 가져가는데 돈 가져갈 때 인출금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시 출자액, 처음에 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으로 있었던 금액, 원래 그러면 대변에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추가 출자액, 내가 사업을 하다가 추가로 출자를 했다. 추가로 내가 자본금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주식을 발행을 해야겠죠. 자, 그럴 경우에
처음과 같은 분기를 차변에 현금, 대변에 자본금, 주식 발행하면 자본금이 생기기 때문에 3번도 맞는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업주 인출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 사업자니까 회사 돈 본인 거예요. 개인 대표자 거고요. 그걸 마음대로 돈을 인출하셔도 되는데 자, 기업주 인출액이 지금 인출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계정 과목입니다. 내가 회사에서 내 개인 사업이니까 내 돈이니까 내가 돈이 이익이 난 걸 가져가서 썼다라고 한다면 자, 인출금 돈을 빼갔죠. 돈을 빼갔어. 현금을 빼갔어. 그럼 내가 가지고 있던 현금이 회사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대변에 어떤 계정 과목이 나오나요?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오고 대표자가 그냥 빼간 건데 자기가 쓰려고 자, 자본금, 인출금 혹은 인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차변에 옵니다. 차변에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번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3번. 다음은 2017년 한국 상사의 자료이다. 단기 총 수익으로 오른 것은 어떤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문제를 푸시려면요. 여러분들 이 프로세스를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자, 기초 자본이 얼마냐? 기초 자본이 50만 원이었고요. 기말 자본이 80만 원이었어요. 자, 추가로 출자한 거. 자, 추가로 출자했다. 추가로 내가 주식을 발행했다죠. 차변에 현금 5만 원, 대변에 자본금 5만 원. 자, 자본금이 늘었어요. 추가로 출자를 하면서. 자, 그래서 원래 50만 원 있던 거에 기중에 5만 원이 더 돼서 우리는 55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기말에 가니까 80만 원이 됐죠. 그럼 이 차이 나는 부분이 얼마인가요? 25만 원입니다. 자, 25만 원이 되고요. 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차이 나는 부분은 이익이 생겨서 반영이 된 거구나. 차이 나는 부분 여기다 쓸까요? 25만 원. 차이 나는 부분 55만 원과 80만 원의 차이 25만 원은 이익일 거다. 자, 이익일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총 비용이 260만 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285만 원이 돼야만 우리가 26만 원을 빼고 나머지 부분이 이익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답을 4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285만 원의 수익이 있고 비용이 260만 원이 있어서 자, 우리가 빼니까 얼마? 25만 원이 되더라가 되는 거고 이 25만 원이 이익잉여금으로 변환이 되면서 어디에 기말 자본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인출금 계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본금에 대한 평가 계정이다. 자본금에 대한 평가 계정이다. 우리 자본금에 대한 평가 계정이다. 이건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 개인 기업에서 사용한 임시 계정이다. 자, 이것도 맞습니다. 자, 개인 사업자는 내가 벌어둔 돈이 다 개인 사업자 대표자일 거이기 때문에 돈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출금이라는 계정 과목 사용할 거고요. 자, 얘는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기말 결산에 가서 기말 결산 시 다른 계정 과목 자본금으로 대체하셔야 됩니다. 끊어갈게요. 더 나오는 거야? 더 나오는구나. 자, 4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인출금 계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거 보도록 할게요. 자, 인출금 어떤 게 인출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개인 사업자가, 개인 대표자가 회사에서 낳은 이익을 본인이 가져갈 때 우리가 인출금이다라는 계정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자본금에 대한 평가 계정입니다. 그래서 기말에 인출금과 자본금을 대체를 시킬 거고요. 개인 기업에서 사용하는 임시 계정입니다. 그래서 회계 2급에서 인출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 개인 기업에 대해
대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임시계정이라는 건 기말의 결산에 가서 재무상태표에는 등장하지 않는 계정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산 시에 재무상태표에 표시하지 않는다. 임시계정이라는 건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항목의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표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답입니다. 옳은 답이죠. 3번이 답이고 4번에 개인기업의 기업주가 개인적인 용도로 자본금을 인출할 때 사용을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우리가 빼갔다. 차변에 인출금, 대변에 현금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하는 거고 기말에 가서 이 인출금을 자본금과 대체를 하는 분개를 하시게 됩니다. 답을 3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기초자본과 총수익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기초자본과 총수익을 구하는 문제고요. 자, 여러분들 이 문제를 푸시려면 어떻게 해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에 다시 한번 금액을 입력을 시켜서 우리가 구해보는 그런 계산을 거쳐야겠죠. 자, 볼까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면 이익이다.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이 총 수익하는 부분과 기초 자본 이 부분을 구하면 되겠네요. 자, 기말 부채가 25만 원이다 라고 써 있고요. 총 수익이 얼마인지 모르고 당기 순이익 얼마? 8만 원이다. 자, 기말 자산은 55만 원이고요. 기말 자본 얼마인지 모르고 총 비용이 20만 원이다. 여기까지 문제가 주어졌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 비용이 20만 원이고 이익이 8만 원이에요. 그럼 총 수익이 얼마죠? 내가 28만 원인데 라는 걸 여기서 첫 번째로 구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총 수익이 얼마? 28만 원이다. 3번 아니면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 이익은 어떻게 된다? 기말에 자본에 영향을 끼치는데 이익 잉여금이라는 항목으로 자본금의 플러스에 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자산이 55만 원, 부채가 25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30만 원이 자본인데 얘는 이익잉여금이 8만 원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궁금한 건 이 기초에 대한 자본이에요. 자, 기초는 이익잉여금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그 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30만 원에서 얼마 빼준다? 8만 원을 빼주면 22만 원이 기초 자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만 원이 기초 자본이었고요. 기초가 단기에 이익이 8만 원이 발생을 해서 기말의 자본이 30만 원이 되는 22만 원 플러스 8만 원, 30만 원이 되는 그런 구조를 보실 수 있겠고요. 그럼 답은 여러분 몇 번 체크하시면 되나요? 3번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본에 대한 문제, 총 5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자본은 솔직히 어려운 게 없어요. 제가 알려드린 이 프로세스대로 계산 구조만 정확하게 작성을 하시면 금방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요. 오늘의 포인트는 이익잉여금이 우리가 자본금에 흘러 들어간다. 그래서 기말 자본에 영향을 미친다 정도로 확인하시면 기초 자본이나 기말 자본을 구하시는데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